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차 수요 둔화로 올해 2분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8%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7.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중국을 찾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러시아와 대화 및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향후 10년간 약 642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티몬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등 중소 판매자들이 자금난으로 줄줄이 도산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네이버 광고 관련주 그 반사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풀이돼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매출 16조 4,233억 원, 영업이익 5조 4,68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124.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8% 넘게 내림세 보이며 장 마감했습니다. 잠시 후 본 방송에서 괜찮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급락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2% 안팎의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발 쇼크로 인해서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는 괜찮은 실적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19만 원을 겨우 지켜낸 채 마무리했습니다. 반면 어닝 쇼크를 내놨던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제 역대 최저가를 갱신한 후에 오늘 반등 마감하는 데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위메프, 티몬 정산을 미루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네이버 광고 관련주들이 장 후반 들어서 급등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1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전문가님, 네. 시름이 너무 깊습니다. SK하이닉스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적 분기 기준 최대 매출 기록했다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19만 원 겨우 지켜낸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거든요. 그러면 미국장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반도체 종목들 고점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락 추세 전환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건 재료 소멸입니다. 재료 소멸인데 여기에서 미국장이라는 그 크나큰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개파락한 채
투자자들의 투심 자체가 위축되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많이 나온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6천억이 넘는 물량을 매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호가 떠나려고 하는 신호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미국장의 영향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차익 실현을 했을 뿐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자리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닐 겁니다. 내일은 또 금요일이에요. 오늘 장중에도 오전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컴퓨터 끄고 그냥 밖에 나가시라고. 왜? 이런 장속에서는 휩소 현상만 가득할 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엔 너무나 어려운 시장입니다. 특히나 예스24 오늘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예스24가 어땠습니까? 뉴스가 이미 나오기 전에 어제 급등을 보여주고 오늘도 한 차례 급등을 보여준 이후에 주가 폭락시키나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뉴스가 있었죠. 127억 원 규모의 이슈로 주가를 다시 끝까지 올려놨는데 그게 끝이 아닐 겁니다. 내일도 상승할 가능성이 엿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스24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스24가 너무나 지독했습니다. 얼마나 지독했냐면 자, 이 구간이죠. 이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으실 텐데 어제 거부터 한번 볼까요? 분명히 뉴스가 나온 시점이 언제냐? 여기입니다. 뉴스가 나온 시점은 여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누굽니까 대체? 누굴까요?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 이 고점에서부터 머물다가 갑자기 빠지면서 120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다시 뉴스를 내보내면서 주가를 올리는가 싶었지만 이 변동성이 여러분들 감당되시겠습니까? 5%에서 20%까지 15% 구간의 변동성입니다. 절대 못 버티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뉴스가 나왔는데 과연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딱 두 특인가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다시 끄집어 내렸죠. 그러면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따졌을 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입니까? 오늘 마지막에 찍힌 이 자료를 보고 외국인이 들어온 물량 그리고 프로그램이 들어온 물량이 평소보다 현저히 많은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떻게든 내일 갭을 띄워서 차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게 아니에요. 오늘 다른 종목도 많았지만 예스24에서 손실 보신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내일은 어떻게든 대응을 하셔야 할 것이고 내일 시장에서 예스24에서 손실을 봤다고 다른 종목으로 혹은 오늘 SK하이닉스가 손실을 봤다고 다른 종목으로 투자하시는 건 내일 시장 상황 보시고 10분 동안 9시부터 9시 10분까지 10분 동안 과연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은지 아니면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은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발을 뻗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안 좋을 거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만 미국장의 영향을 또 한 번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장에서 다시 한번 상승세가 이어지는지 그 내용만 확인하시고 내일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재료 소멸이었고 실적 발표 날짜를 조금 잘못 골랐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네. 대조적으로 사실 어닝 쇼크를 내놨던 LG 에너지솔루션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어제 역대 최저가 갱신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반등했고 심지어 에코프로 그룹주도 같이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네네. 이거 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미국에서 대선 테마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제 추론상으로 봤을 때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그런데 만나고 난 이후부터 트럼프의 태도가 조금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 있느냐? 만나기 이전까지는 전기차 극구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전기차가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단거리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다라는 얘기를 말했죠. 그런데 그 이면을 바라봤을 때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매달 한화로 690억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땐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분명히 어느 정도의 반등 가능성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서 봤을 땐 불안합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드라마 봤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돈 줘봤자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그 이후 시나리오를 보자라는 겁니다. 당선이 되고 났더니 그때부터는 이 기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이후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까지 보여줬었던 액션과 그 후의 액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 종목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보여줬으니까 이제부터 상승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조금 이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상장되고 나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주면서 역대 최저가를 찍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적정 주가가 얼마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절대 섣부르게 적정 주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저점을 찍었으면 3개월 동안 그 저점을 이탈하진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그때부터 적정 주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괜찮을 수 있을 겁니다. 평균 단가가 얼마이신지에 따라서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슈로 인해서 오늘의 상승세 볼 수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러면 어제 딱 이 자리에 나오셔서 SK하이닉스가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지 않는 이상 주가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해주셨거든요. 네. 정확하게 적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기아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네. 내일장은 어떻게 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아는 너무나 단순하죠.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 텐데 기아 누구랑 똑같이 갑니까? 현대차와 똑같이 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주가 위치 어디입니까? 상단 박스권에서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땐 주가가 어느 정도의 반등 12만 2천 원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상치 정도, 그죠? 혹은 어닝 쇼크가 나올 경우에는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왜?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언제랑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이전부터 한번 볼까요? 2019년부터 봤을 때 기아가 코로나 시국에 올라간 이 상승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을 설명을 드리죠. 기아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현대차와 다르게 더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2019년에 얼마를 찍고 있습니까? 58조, 그죠? 그런데 2022년, 2023년까지 봤을 때 거의 곱하기 2배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영업이익은요? 2조였습니다. 근데 얼마입니까? 곱하기 5배까지 올라왔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상승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봤을 때 과거 시점에 적정 주가는 얼마 가격 구간? 대략적으로 3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 구간이었을 겁니다. 3만 원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곱하기 5를 하는 게 맞는가라는 걸 봐야죠. 왜? 매출액이 증가하는 만큼 사용되는 마케팅 비용부터 시작해서 그 원가 절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5 정도까지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기아에서 만든 카니발이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전성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죠. 가장 많은 매출을 만들어주고 있는 차량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게
어제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시간의 단위가의 움직임이 있느냐? 별로 크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의 매수가 있었느냐?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내일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주가가 올라가면 익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주가가 내려가면 반대로 손절까지도 뚝심 있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색선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기아 주가 향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색선을 바탕으로 네 종목 탈출 방법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받고 있습니다. 샵 0082 그리고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보신 이 오색선 또 토르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수익률 탑5 성적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토르 기법으로 포착해낸 수익률 탑5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팩트와 A팩트는 100% 가까운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3 종목 모두 세 자릿수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4위에는 제약바이오 종목 툴젠이 자리 잡고 있고요. 1위와 2위 종목은 모두 전력설비, 전선 관련 종목입니다. 가온전선은 2월 20일 가장 최근에 제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0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성적 표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월 초에 포착해주신 재룡전기 와 벌써 350% 상승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이 어마어마한 성적표, 재룡전기와 같은 350% 가까운 상승률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토르 기법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들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세 권으로 되어 있어요. 한 권은 주식 초보 사용 설명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두 권은 매뉴얼인데 어떤 매뉴얼이냐 하면 오색선, 빗기둥, 토르 기법, 메가 토르 기법이 모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꼼꼼하게 모두 다 챙겨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토르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네 종목 탈출 방법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 그리고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색선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색선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 테고 그리고 너무나도 특별하게 히든 종목을 두 개나 들고 왔습니다. 시장이 분통 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원하게 먼저 히든 종목 한 종목부터 공개를 해주겠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추후에 한 종목이 공개가 또 되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오색선부터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께 많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 종목들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기회가 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런데 지수가 더 빠졌으면 너무나 행복하게 매수를 할 수 있었겠지만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메가토르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오색선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5가지를 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토르 기법인데 이 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수평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을 찾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빗기둥이 표시되어 있고요. 두 번째, 메가토르 기법입니다. 메가토르 기법도 토르 기법과 마찬가지로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가토르 기법의 수평선은 지지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검은색 선인데요. 이 선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이 되기도 저항선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 검은색을 한번 그려보고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렇게 검은색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평균 단가가 검은색 선보다 아래에 있다면 익절하는 가격이 되고요. 반대로 윗단에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검은색 지지선을 이탈하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지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주가의 위치를 확인하고 손절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근거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어가서 핑크색 지지선과 파란색 저항선 이거 두 가지만 있어도 주식에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항상 드렸죠. 핑크색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눌렸을 때 진입하는 게 아니라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올 때가 매수 시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은 매도 시점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떤 경우입니까? 핑크색 지지선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왔죠. 그러면 이 가격이 분할 익절 가격이 될 수도 있고요. 전량 익절 가격이 될 수도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왜? 모든 종목이 핑크색 지지선에서 매수한다라고 모두 다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는 중간중간 분할 익절을 하셔야 된다는 점까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히든 종목입니다. 몇 글자입니까? 7글자죠. 자, 그런데 반도체 관련주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름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뉴스에서는 많이 접하지 못한 종목입니다. 뭘 하고 있느냐? 반도체 전공정으로 봤을 때 식각공정 소재인 일렉트로드와 링을 제조하고 있고 반도체 재료 부품으로 봤을 땐 반도체를 생산할 때 사용되는 실리콘 링과 실리콘 일렉트로드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화수소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기업은 올해는 낸드의 가동률을 증가시키면서 실적을 늘려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그 기반만 다져놓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출이 찍히고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시기는 언제냐? 2025년으로 봐야죠. 내년부터 수주량이 본격적으로 증가가 기대되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캐파를 더 늘리기 위해서 시설, 설비, 공장에 대한 투자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되면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유상증자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 종목에서 유상증자 이슈가 나온다면 주주 배정이 아닌 제3자 배정으로 들어올 경우에 호재로 볼 수 있다는 이슈, 이벤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내년엔 안정기에 접어드는 상황이다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위치를 볼 건데요. 지금 위치가 어떻습니까? 오늘 종가 48,350원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저항받고 떨어지고 또 올라가다가 떨어졌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적정 주가다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얕은데 장기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죠. 이 선을 기준으로 잡아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지지선이었는데 이탈하고 그 자리에서 지지부진하면서 잡고 저점은 같은데 고점만 높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차트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반도체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가 언제부터 있었다? 2024년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올라가지 못했었던 이유 뭐였습니까? 2023년부터 2024년 이 구간이 2차 전지 관련주의 급상승일 뿐 반도체주들은 거의 대부분 힘을 쓰지 못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거기에 심지어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기업들도 수들이 빽빽하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자리 잡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메가토르 신호가 떴다라는 건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라는 거겠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하겠습니까? 검은색 지지선인데 여기는 솔직히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뭐 끽해봤자 마이너스 10% 조금 넘는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추가 매수하지 않고 들고 있어도 괜찮다. 그런데 낙폭이 심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는 분할 익절을 한 번쯤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제가 이 종목을 어떻게 전달드릴지 안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가가 정말 쭉 빠졌죠. 그런데 오히려 이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히든 종목 한 종목을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시청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매수 신호는요,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올 때고요. 그리고 매도 신호는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올 때 그 내려오는 자리가 익절 자리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쉽죠. 내 손 안에 전문가님을 한번 모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까지 꼼꼼하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보이시는 것처럼 토르기법으로 종목 상담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 그리고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 유튜브로 들어왔습니다. 종목명은 신택이고요. 매수가는 34,000원. 지금 현재 비중 10% 정도 싣고 계시는데요. 코멘트가 또 있었어요. 비중 축소 후에 재매수를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비중 축소하지 마세요. 적정 주가 구간에 잘 사신 겁니다. 자, 위아래로 있는 검은색 선 말고 가운데 있는 34,500원만 보시면 됩니다. 적정 주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올라가는 이 상승이 나왔었던 시기는 2022년이었죠. 그러면 이 상단의 구간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반등 기조가 나올 때 익절을 해봐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심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기업들보다 나은 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2022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상승 모멘텀이 뭐였습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였었죠. 그런데 2023년에 적자를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 뭡니까?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커버링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주가가 받쳐지는 가격 구간이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부터 반등이 나올 때 39,000원과 42,200원 가격 구간에서 42,200원은 최종 익절 가격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 가격 구간에서 정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심택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온디바이스 AA 관련주로 엮여져 있었지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주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들 다 올라갈 때, 가온칩스까지 다 올라갈 때 심택 같은 경우에 못 올라갔던 이슈가 첫 번째로는 시가총액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컸다. 그래서 움직임 자체가 둔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1조밖에 안 되는 시가총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낸드 쪽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가 지금부터 더 크게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비중을 축소하기보다는 그냥 한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축소 재매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하지 말라. 34,500원 익절 자리까지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늘은 히든 종목이 2개 나갑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큰 선물이죠. 방금 한 종목이 공개가 됐고요. 잠시 후에 한 종목이 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 이분께 한번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 그리고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인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있을까요? 예, 저는 녹십자 128,000원에 4%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네. 128,000원에 4% 녹십자입니다. 오늘 지금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약손실 구간이시네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이걸 어제 들어갔는데 네. 일단 무겁기는 무거운데요. 네. 연기금하고 기관하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네. 제가 이걸 노후 자금으로 좀 묶어놔서 일단 사서 좀 묶어놔도 될지, 그래서 비중을 좀 늘려가지고
일단 요건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놔두려고 그러는데 우리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신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아니다 싶으면 내일이라도 손절해 버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가지고 계시는 게 나아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에 대한 생각이 조금 안 좋죠. 네. 노재팬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아직까지 모르는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녹십자 어느 나라 기업인가요? 일본이 매수했어요. 맞죠. 네. 그것 때문에 노재팬만 안 나오면 돼요. 노재팬만 안 나오면 되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연기금에서 매수한다는 그 내용보다 지금 네. 우리가 배당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녹십자는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보다 시세가 나오면 정리하자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16만 8,500원 가격 구간이 어떻게 보면 저항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16만 8,50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저라면 조만간에도 한번 올라와 볼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할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제약바이오 쪽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93,000원을 찍었었던 날짜를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여긴데 작년 10월 20일이죠. 그러면 3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6개월도 더 지나서 저점은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까지 추가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은 없는데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거 이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제가 녹십자를 그나마 지금 좋게 보고 있는 건 딱 이거 하나예요. 핑크색 지지선이 지속적으로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뚝 하고 올라왔죠. 네. 그게 10만 9,1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지지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600일 이동평균선만 돌파를 하면 300일 이동평균선 이미 누웠고 120일 이동평균선 정배열로 돌아섰으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얼마입니까? 16만 8,5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고 조금 더 보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손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위치 안 좋은 자리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몇 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위험할 수 있겠지만 1년 안에, 1년 상간에 16만 8,500원까지. 그거보다 조금 더 잡아보자면 조금 더 위에 27만 8,000원 사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 20만 원 초반대, 2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장기 투자 관점만 아니면 괜찮겠다라는 의견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보수적인 시선을 내비쳐 주셨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6만 8,500원으로 1차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핑크색 선, 파란색 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종목을 사야 하는지 그리고 팔아야 하는지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는지까지 모두 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손안에 전문가님 모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다. 내 종목 지금 너무나도 골칫덩이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셀트리온 아,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비중은 10%고요. 네. 17만 4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네, 매도 타임을 어떻게 잡을까 하고 고민돼서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만 4천 원이래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셀트리온을 매수하신 이유와 매수하신 시기가 언제쯤이세요? 시기는 한 3개월 되는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는 조금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저가다고 생각이 들어서 샀는데 네. 매도 타임을 조금 지금 19만 원대 오늘 20만 원을 좀 넘더만 조금 빠지더라고요. 네네. 매도 타임을 어떻게 잡아야 할란가 고민돼서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셀트리온이 작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을 했죠. 예.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이 남아있죠. 예. 헬스케어와의 합병을 할 때는 셀트리온이 손해볼 게 없었지만 제약과의 합병이 오면 셀트리온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20만 6천 원에서 물량 절반만 팔까요, 우리?
아, 예. 그리고 나서 주가 더 올라가면 23만 8천 원까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봤자 네. 20만 6천 원에서 15%밖에 안 돼요, 상승이. 그런데 네. 셀트리온이 아시는 것처럼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43조예요, 지금 현재. 적은 편은 아니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제약 바이오주들은 언제 상승을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지수가 하락할 때라고 했죠. 오늘처럼 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올라갔나요? 오늘 20만 6천 원까지 딱 올라간 건 아니겠죠?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20만 5천 원까지 올라갔네요. 그래서 20만 6천 원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그다음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했을 때 23만 8천 원에 한 번 더 절반, 나머지 물량은 최종적으로 27만 원까지만 보고 익절 자리를 잡아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1차 익절이 끝났죠. 올라가서 2차 익절까지 끝났는데 27만 원까지 못 올라가고 내려오면 20만 6천 원을 이탈할 때는 익절. 반대로 23만 8천 원까지도 못 올라가고 20만 6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20만 6천 원 이탈하면 전량 익절하셔야 된다는 거. 꼭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0만 6천 원에서 절반 매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23만 8천 원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절반 매도,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27만 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야 하는지, 팔아야 하는지 모두 다 오색선을 바탕으로 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샵 0082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인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HD 현대미포 아, 네, HD 현대미포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0만 2천 원에 30%요. 네, 10만 2천 원에 30%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지금 10만 2,600원 형성 종가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7월 16일쯤요. 10월 16일이요. 7월 16일요. 이번 달 네. 16일. 네,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별로 어닝 서프라이즈 빼고는 볼 게 없는 기업이었는데. 제가 미포를 옛날에 갖고 있다가도 손실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거기에 매력이 있어가지고 계속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매수가가 또 안 좋으신데요? 또 손실 보실 것 같은데요? 네. 자, 보세요. 그래서- 현대미포 네. 차트 한번 늘려볼게요.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종목이 올라가는 고점 가격 구간이 얼마인가요? 얼마던가요? 10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10만 원도 넘는 자리에서 매수하셨다라 그러면 당장 파셔야죠. 당장 파셔야 됩니다. 그리고 HD 현대미포는 잡는다라고 해도 6만 원 초반 아랫단에서 여기에서 잡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고점 가격 구간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조선업 안 그래도 많이 올라갔고 고평가되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그나마 여기에서 버텨볼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파란색 저항선 올려놨는데 그 다음날 깨졌어요. 그러면 오늘 종가에 익절하는 자리가 바로 HD 현대미포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를 보시고 익절을 못 하셨으면 내일이라도 익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변동성이 별로 없지만 외국인 기관까지 한번 같이 봐드릴게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봤을 때 별로 반응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갖지 마시고 이미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매수해서 손절하지 않고 다시 내 본전까지 온 것으로 만족하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꽤나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본전 매도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내 손 안에 오색선을 설치한다라는 것은 물고기를 직접 잡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물고기를 스스로 잘 잡아서 또 많이 잡아서 잔고를 든든히 배분리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이 오색선을 바탕으로 해서 또 토르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잠시 후에 히든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거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MBGX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3,000원에 10%.
아, 네. 13,000원에 10%입니다. 지금 현재 16,010원 구간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종목 어떻게 사시게 되셨어요? 그냥 사라고 해서 샀어요. 괜찮은 거였대. 누가 사라 그랬다고요? 지인이요. 지인이? 네. 와, 이거 정말 무서운 기업이었는데 그래도 수익권이시니까 일단 축하드립니다. 한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네. 핑크색 지지선 나왔어요. 상장된 지 오늘로 77거래일밖에 안 됐죠?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주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테마에 엮여져 있고 핑크색 지지선 나왔고 파란색 저항선 나왔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만 파란색 저항선 가격 말씀드릴 거예요. 자, 네. 파란색 저항선 한번 먼저 보죠. 먼저 보고 설명드리는 게 네. 낫겠네요. 자,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은 15,150원입니다. 그러면 네. 저라면 어떻게 하느냐? 주가가 다시 한번 이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는 아예 안 봐요. 왜? 원칙적으로 제약바이오주가 올라가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체열로 암을 검진하는 그런 솔루션을 하고 있다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기업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부채 비율 완전 잠식인 상태였었고 유보율이 없었는데 상장되고 이후잖아요. 상장되기 직전에는 완전 잠식에서 빠져나오고 유보율도 쌓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못 믿어요, 저는. 안 믿습니다. 그렇다면 차트상의 관점으로 이 종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입니다. 15,150원을 이탈하는 날짜가 이 거래일째 되면 예를 들면 3시 30분 가격으로 봤을 때 15,150원을 이탈하면 그 다음 날 판매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잘라내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15,150원 또 이탈하면 이 자리에서는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5,150원 이탈하는 날짜가 이 거래일째가 되게 된다면 정리를 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오색선을 바탕으로 해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하실 텐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2,500개 종목을 샅샅이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오색선 그리고 또 토르 기법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이 선물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이 토르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발굴해낸 히든 종목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혹시 고민되신 종목 있을까요? 네, 테크윙 네, 그러면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7,200원. 네, 그럼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0%요. 아, 네, 67,200원에 10%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 종목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여보세요. 네. 요거는 모 증권사에서 네네네. 한 상한가 한 10만 원까지 가겠다고 해가지고 매수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좀 섭섭하시겠지만 섭섭하게 듣지는 마시고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파란색 저항선 가격이 49,700원입니다. 그런데 49,700원을 이 거래일째 이탈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내일 마찬가지로 49,700원 이탈하면 손절하셔야 돼요. 왜? 테크윙의 적정 주가는 2만 원 아래예요. 2만 원 아래입니다. 이 종목은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반도체 쪽이고 낸드 쪽이 좋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올해 컨센서스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적은 터무니없어요. 터무니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닌데 올라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여기까지 꼭 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간 만큼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지금 손절하는 거 안 아까우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진입한다고 했을 땐 2만 원 아랫단에서 진입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손절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재진입이 필요하시다면 2만 원 아래께에서 진입을 하라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상담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아쉽지만 상담은 여기에서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상담을 모두 다 이 빛기둥 그리고 오색선 토르 기법, 메가 토르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도와드렸는데요. 바로 이 자료입니다. 이렇게 3권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 보시게 된다면 글자도 큼직하고요. 그리고 그림도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대망의 히든 종목 마지막 한 종목이 공개되거든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토르기법으로 포착해낸 히든 종목 지금 바로 힌트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know 김밥? 식품 관련주 들고 와주셨습니다. 김밥 하면 생각나는 종목이 있는데요. 과연 그 종목일지 기대해주세요. 전문가님, 네. 오늘 히든 종목으로 김밥 관련주 들고 와주셨는데 김밥 하면 딱 두 가지 종목 떠오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이 종목으로 인해서 작년 방송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주셨고 상승률이 100% 넘게 가져가 주셨더라고요. 이 종목 대체 뭘까요? 자, 오늘 설명드릴 두 번째 히든 종목은 두 글자입니다. 식품 관련주고요. 가정 간편식 식품 제조 전문 업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수산 임산물 및 과실 통조림 유사 조제식품 즉석 조리식품을 제조하고 있고 수출입 등 식품 제조업 전문 기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핫도그입니다. 핫도그 다 했죠. 제가 작년에 그렇게 핫도그 노래를 불렀는데 또 나왔습니다. 그 종목. 자, 핫도그, 고로케, 간편죽, 내동, 면밥, 시럽, 소스, 스무디, 청당절임, 토핑, 퓨레, 냉동과일, 통조림, 젤리, 샤베트 등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만들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슈.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건 2023년 11월 13일 날 말씀드렸던 그 내용 고스란히 똑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주요 브랜드로는 뉴뜨레와 셰프 스토리가 있다. 그런데 이 셰프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누가 좋아하느냐? 자영업자분들이 매우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요 매출처로 볼 수 있는 건 CJ제일제당과 풀무원 식품 등과 같은 제조 유통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스타벅스, 이디야, 할리스 등과 같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봤을 땐 마켓컬리의 가정 간편식 제품, 신선식품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것까지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 종목 얘기를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핫도그만 기억하십시오. 이미 시작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번에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은 K푸드 관련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입지가 다져진 상황에서 K푸드의 글로벌 진출이 너무나 반가운 기업 중에 하나였겠죠. 자, 2023년 11월 13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당시의 종가는 5,530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진 보시죠. 지금과 조금 많이 다른가요? 살이 좀 쪘을까요? 자, 이 당시에도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악센트가 가장 크게 들어갔었던 건 핫도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이미 다 말씀드렸던 것들이고요. 그런데 이 종목을 왜 다시 들고 나왔느냐? 메가토르시노가 포착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가토르시노가 총 5종목이 포착이 됐어요. 그런데 방송 시간 관계상 그중 2가지 종목만 선별해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오늘의 종가는 5,990원. 메가토르시노가 포착이 됐고 핑크색 지지선 올라왔고 120일 이동평균선 근접 지근거리에 와 있는 종목이며 600일 차트로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토르시노가 포착되고 나서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다시 급격하게 내려왔는데 지금부터 이 자리는 뭐로 본다? 저항이 아니라 지지선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주가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자, 뭐야? 매도 자리가 어디예요, 전문가님? 파란색 선이 어디 있죠? 요상하게도 핑크색 지지선보다 메가토르 자리보다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더 낮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오겠죠? 그때가 익절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2 종목은 내일 오전에 장이 시작하기 직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더 특별하게 묻고 따블로 가 이렇게 히든 종목을 2개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메가토로 종목이 오늘 5개가 떴는데 그중에서 가장 강한 상승 탄력 나올 수 있는 2가지 종목을 엄선해서 들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 지금 배송 출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꼼꼼하게 배송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핵심 정리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확실한 종가 베팅 토르 기법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도 테마로 우크라이나 재건, 광고, 제약바이오 관련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살펴본 히든 종목 반도체 관련주 하나, 식품 관련주 하나 들고 와주셨는데요. 메가토르 신호 포착 5개 종목 중 엄선 끝에 들고 온 2 종목이니까요. 오늘은 2배로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소문도 너무나도 늦습니다. 소문보다 빠르고 확실한 토르 기법에 사서 뉴스에 팔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2,500개 종목을 샅샅이 분석해서 만들어낸 토르 기법 하단 참고하셔서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